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요청하셨던 커튼홀과 창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구독자분께서 목소리를 칭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네, 칭찬은 진짜 영상을 만들 때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은 칭찬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 이 커튼홀에 대해서는 제가 한동안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나름의 연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현대 건물들이 대부분이 다 커튼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커튼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퀄리티 또 디자인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동안 관심을 저도 많이 가졌었고, 이 부분은 특히나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분명히 언젠가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겠다고 저도 틈틈이 사진도 모으고 자료 같은 것들을 좀 폴더에 모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실무자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 그리고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유익할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든 건물들의 외장, 그러니까 외벽이죠. 외벽은 보통 창 아니면 벽이에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요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벽은 뭐 외장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뭐 판넬일 수도 있고 뭐 벽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화강석 돌 종류일 수도 있고 타일 종류일 수도 있고 많이 있고, 또 창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런 커튼홀 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빵빵이 일반 창 그리고 커튼홀, 그리고 뭐 요새 흔히 많이 쓰는 폴딩 도어, 뭐 흔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폴딩 도어는 내부에도 쓰지만 뭐 바깥쪽으로도 쓰죠, 많이 카페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설계하고 감리했던 프로젝트들 몇 가지를 보면 이 건물도 지금 언주역 사거리에 있고 이렇게 두 동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설계 감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공이 된 건데, 얘도 보면 이제 커튼홀과 요 벽면으로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커튼홀과 이런 벽면 적절하게 잘 조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새는 커튼홀로 전부 다 뺑 돌아서 커튼홀인 건물들도 있고, 예전엔 그냥 뺑 둘러서 일반 벽에다가 빵빵이 창을 뚫어서 일반 창을 뚫어서 해놓은 그런 건물들도 있고, 얘도 보시면 이제 예전에 작품 소개 시간에 그 역삼동 산돌빌딩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건물도 이 건물도 뺑 둘러서 이제 커튼홀인 거죠. 지금 이 건물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삼성동의 오션빌딩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커튼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렇게 빵빵이 일반 창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쪽도 크게 커튼홀, 그리고 또 나머진 벽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대편에서 본 건데 마찬가지로 요쪽 빵빵이 창들이 있고 또 벽면이 있고 이렇게 커튼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큰 유리. 얘는 이제 논현동의 위더스 빌딩이라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띠, 요 벽면이 있고 요런 커튼홀 넓은 유리 시원한 면이 있죠. 보통 전망이 좋은 도로 쪽은 요런 창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용도에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무용으로 쓴다든지 일반 근린생활시설 리테일 소매점으로 쓴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창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또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창에다 또 재미있는 무늬를 줬고, 얘도 소개해드렸죠. 잠실동에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도로 쪽에는 시원하게 커튼홀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보시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건물들이 전부 다 이 커튼홀 유리를 쓰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이 커튼홀이 뭐냐? 이 커튼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말 그대로 커튼, 저희 매다는 커튼 있죠? 월 매다는 벽이에요. 매다는 벽. 그러니까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매달린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쉽게 말하면 그냥 유리 벽이에요. 유리, 그냥 밖에 매달린 유리. 그쵸? 이런 것들 보면 제가 구조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각 층에 슬래브들이 있잖아요. 슬래브들이. 그럼 여기다 요 커튼홀 바들을 이렇게 앵커로 다 박습니다. 이 구조체에다가 박은 다음에 요 겉에다 유리를 붙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효과는 좋죠. 그리고 이제 공사도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벽면을 공사하려면 이렇게 옹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겉에다가 단열재를 또 붙여야 돼요. 그리고 또 요 판넬을 붙일 수 있는 요런 각 파이프를 여기다 또 옹벽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심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판넬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든 것들을 요 커튼홀 유리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열을 위해서 복층 유리를 써야 되고 단열 바를 써야 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좀 약간 비쌀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가지 가성비나 아니면 물론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도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니까 전망이 필요한 곳엔 창 아니면 뭘 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커튼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은 저희 공사 현장, 대치동에 있는 공사 현장 사진인데 이 건물은 이제 2주 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언젠가는 이 커튼홀과 외장재를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어놨던 사진이고 이 지금 사진에 유리와 벽 다 나타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커튼홀 작업 한창 하고 있고요. 유리는 안 붙었지만 커튼홀 발을 막 설치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런데 지금 부분 판넬 요런데 알루미늄 시트 판넬을 지금 붙이고 있는 사진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이 건물이 완성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CG인데 제가 디자인에 굉장히 또 이 건물 또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된 사진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고 이 건물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실제로 답사도 해서 영상을 촬영해보고 도면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좀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건물의 골조에다가 이렇게 수직 바들을 먼저 이렇게 앙카로 박은 거예요. 앙카로 고정을 시킵니다. 앵커로. 그 다음에 여기다 수직 바들을 다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붙여요. 그럼 이런 격자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복층 유리를 갖다 껴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앙카로 골조에 고정을 한 게 백 판넬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니은자 앵글로 해서 커튼홀에도 피스를 박고 이렇게 골조면에도 피스를 박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앵글로서 고정을 시킨 거죠. 골조에. 그 다음에 수평재를 또 연결을 하고 그래서 그 틀에다 유리를 끼워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판넬 부분도 보시면요. 이렇게 골조에다가 골조 콘크리트 벽면은 안 보이죠? 지금 얘가 은박지 같이 보이는 애가 단열재예요. 단열재. 여기 누런 애들. 단열재를 골조에 먼저 붙이고 그 위에다 요런 각 파이프를 여기 보시면 요런 구멍 뚫어가지고 콘크리트에다 깊숙이 앵커로 또 박아요. 다 고정을 시켜요. 요런데 다 그래서 뚫어 놓은 거예요. 나중엔 폼으로 다 싸서 이런데 채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판넬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피스로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요런데 보이시죠? 요런데 이렇게 코킹 실리콘으로 다 싸서 그 피스 박은 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그 밑에 사진이 확실히 나와 있네요. 이런 각 파이프들이 쭉쭉 다 지나가죠. 지나가고 다 이런 것들을 앙카로 요 벽에다 심어서 고정을 시킨 게 보이고 요런데 다 고정을 시킨 거죠. 앙카로 저 옹벽에다가 콘크리트 구조체에다가 그 위에 이제 단열재를 붙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싸서 메꾸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디테일하게 많이 찍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피스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판넬이 오고 이렇게 접혀져서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또 여기 옆 판넬이 붙겠죠? 옆 판넬이 붙고 또 옆 판넬도 피스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실리콘으로 쏘고 자, 이 사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건데 요 접힌 부분을 피스로 고정을 시키고 요쪽 부분도 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판넬이 쭉 오면 요 부분에다 피스로 얘랑 고정시키고 나중에 실리콘을 요렇게 채우죠. 그러면 실리콘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에다가 원형의 그러니까 원형의 긴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거 있어요. 채우는 거 여기를 살짝 메꿔준 다음에 그 위에다 실리콘으로 이렇게 채우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감쪽같이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 판넬 작업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판넬이든 보시면 이런 판넬들이 다 있죠. 쭉 대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옥상 조형물에도 각 파이프를 다 대고 옹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그런 뒤에 요 각 파이프에다가 판넬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그 양쪽에 판넬이 붙으면 그 사이를 그 충진 그 스폰지 그거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걸로 메꾸고 그 위에다가 최종으로 그 실리콘 코킹을 싸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리드 벽면 요런 부분 판넬 부분은 요 정도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튼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요,
네,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성남시청에 협의 들어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한층 높이에요. 요 바들이 지나가는 게 큰 골조 구조체가 지나가는 게 한층 높이인데,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 이상을 요렇게 철골로 구조체를 심어 놓고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체에다가 이렇게 긴 커튼홀들을 쭉쭉 붙여 놓은 거죠. 천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래서 천정도 요런 구조체 철골 골조에다가 여기 다 바들을 고정을 해놓고 그 위에 유리를 붙인 거죠. 이런 구조체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 구조체에다가 매 수직 바들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죠. 조인을.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수평 부재들을 쭉쭉 엮어서 격자형을 만들고 거기에다 유리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007년도인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나? 아주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인데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다가 공사하는 건물이 있어서 오 신기하다 그러고 유심히 좀 봤었던 건물이에요. 막 그때 카메라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줌으로 막 당겨보기도 하고. 보시면 이제 한창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튼홀을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는 유리 바를 쫙 붙이고 거기에다 유리를 붙였는데 이거는 그냥 모듈 단위로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 좀 확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확대를 하면 여기 요 아저씨들이 요런 크레인을 미니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미니 크레인에다가 이렇게 모듈을 하나하나를 쫙쫙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 골조에다가. 그럼 요 아래층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른 창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미니 크레인이 있어요. 미니 크레인으로 요런 거 하나씩 매달아 가지고 요거 이제 한 판이거든요. 요거를 쫙쫙쫙 이렇게 한 판,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판넬로 감싸고, 그리고 유리 또 여기 한 판 이렇게 붙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때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사진도 막 이 사진 저 사진 줌으로 당겨서 막 찍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요런 방식도 있는 거예요. 요것도 커튼홀이에요. 말 그대로 얘도 여기다 매다는 거죠. 골조에다가 고정, 하부 고정. 그리고 가스킷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실하게, 물이 통하지 않게 방수가 되게 요 사이사이를 다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그런 빵빵이 창들, 일반 창들이겠죠. 요거는 이제 옹벽, 개구부를 내서 거기다가 창을 딱 껴넣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매단다는 개념보단. 이 사진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 유명한 시얼스 타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커튼홀 모듈들, 그 크레인 확대해서 찍은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각 층 내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붙여 나가죠, 쭉쭉. 요런 건 이제 공장에서 딱 생산해서 만들어 오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현장에서는 쫙 이렇게 해서 아래부터 고정시키고 위로 들어 올려서 얘로 당겨서.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선 이렇게 공사하는 건 저는 못 봤었어요. 그 이후로. 얘도 커튼홀 공사 쫙 하고 있고요. 이런데 지금 쫙 껴나가고 있죠. 동시에 골조가 올라가면서 밑에서부터는 커튼홀 외장을 쫙쫙 붙여서 올라갑니다. 공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대형 높은 건물들은 다 이런 방식을 써요. 마찬가지죠. 쭉쭉 따라 올라가면서 붙죠. 빵빵이 창과 커튼홀 동시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강남의 이 코엑스 근처에 요 무역센터 옆에 보면 이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도 자세히 보면 일반 커튼홀처럼 유리로 다 간 게 아니고 보면은 요게 하나의 모듈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모듈. 아까 그거 지금 방금 본 공사 방식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쫙쫙 붙여 나간 거죠. 커튼홀은 반면에 쭉쭉 수직 부재들 쫙쫙 고정시킨 다음에 또 수평 부재 쫙쫙 간 다음에 유리 딱딱딱 끼는 이런 방식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듈화돼서 모듈을 이렇게 비늘, 생선 비늘처럼 딱딱딱딱 붙이는 이런 방식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커튼홀에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히든바 타입이 있어요. 히든바. 말 그대로 바가 안 보인다, 겉에서. 요렇게 보면은 코킹, 그러니까 실리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들이 노출된 노출바, 그리고 흔히 캣바라고도 얘기하죠. 노출된 바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전형적인 노출바들이죠. 일반 그냥 커튼홀.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역삼동의 이 산돌빌딩, 얘는 보면 딱 보면 코킹만 보여요. 그쵸? 그럼 이런 얇은 선들만 지나가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히든바를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좀 깨지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것도 큰 건물의 로비나 뭐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요렇게 네 발 달린 거, 요런 스파이더,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지하철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강화 유리를 이렇게 네 발이로 잡아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좀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보면 요런 네 발이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바가들이 없어요. 요 사이사이에 요 네 발이를 잃은 큰 구조체들이 아까 성남시청 본 거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다른 공법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구조체에다가 요 네 발이를 고정시키고 네 발이로 유리를 구멍을 뚫어서 잡고 있는 거죠.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한 판이면 이렇게 네 군데에서 네 포인트가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DPG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닷 포인트 글레이징이라는 공법이에요. 요게 뭐 회사에 따라서는 이름이 다 달라요. SPG라고 하기도 하고 뭐 TPG, 뭐 DSG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회사에 따라 다른 거고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요렇게 하면 아주 깨끗한 느낌을 받긴 하죠. 아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요새는 요런 강화유리만을 못 써요. 복층유리를 써야 돼요. 강화유리 한 장짜리를 쓰면은 요런 느낌들이 깨끗하게 잘 사는데 요렇게 복층유리 두께가 있는 유리를 쓰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코킹 자체가 여기 사이에 두꺼워지기 때문에 요런 깨끗한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요새는 요런 걸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히든바 노출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요걸 수평으로 자른 거 그리고 수직으로 자른 건데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골조 슬래브가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 요 바를 각형 바를 요렇게 니은자 앵글에다가 앙카를 받고 앙카를 박아서 고정을 하죠. 이렇게 해서 앙카 여기가 이제 슬래브 골조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들을 쭉 설치하고 또 요런 수평 바들을 설치를 하죠. 그 옆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장 요렇게 지나가는 게 유리예요. 유리. 얘네가 요렇게 유리가 요렇게 껴지거든요. 두 장짜리가. 그래서 여기 간격재가 있고 결국은 요 정도 두께가 되는 유리를 끼고 요 정도 되는 유리를 반대편에 또 끼고 여기는 노튼 테이프라고 있어요. 노튼 테이프라고 굉장히 강력한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로 요 사이를 붙여요. 요 바와 유리 사이를. 그리고 지금 이건 캣바기 때문에 요 사이를 이제 실리콘으로 맺고 실란트 여기 써있죠. 글레이징 실란트 실리콘 같은 걸로 요 사이를 메꾸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 캡을 요렇게 씌운 거예요. 딱 끼는 거죠. 여기다가 고정. 그러면 겉에서 보면 일반 커튼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바가 다 보이는 커튼널. 근데 요거를 옆에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커튼널 바가 있고 요렇게 사이에 요렇게 또 삐져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복층 유리를 요렇게 껴요. 얘보다는 이제 좁혀서 끼죠. 실리콘이 좁아야 되니까 요렇게 복층 유리를 여기다 낀다고 치고 그리고 요 사이를 근데 이거는 이제 끼는 개념보다는 붙이는 거예요.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 노튼 테이프라고 양면 테이프를 쭉쭉 발라요. 그 다음에 유리를 일단 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코킹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쏘는 거죠. 코킹을 채워요. 그럼 실제로 힘은 요 실리콘 코킹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유리도 잡아주고 유리와 이 바 여기 돌출된 부분까지 다 잡아줘가지고 엄청 튼튼하게 유리가 요 바와 고정돼서 붙어있는 거죠. 요 노튼 테이프는 실제로 얼마 안 간다 그래요. 당장에 처음에 공사할 때 딱 유리만 붙여주는 역할을 하지 실제로는 얼마 안 가고 실제로 힘을 받는 것은 힘을 잡아주는 것은 이 코킹 강력한 실리콘이 잡아준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겉에서 볼 때 요 코킹 얇은 코킹면만 쫙쫙 지나가는 거겠죠. 얘는 요 두꺼운 바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런 히든 바와 이 캣바 또는 노출 바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아까 또 DPG가 있는데 잘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붙는 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얘는 3중 유리, 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2중 또는 복층 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붙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간격재가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실제 두께는 뭐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예요. 얘는 뭐 38mm, 뭐 42mm까지도 가고 얘도 복층 유리도 보통 22mm에서 24mm까지 쓰죠. 요 사이는 공기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아르곤가스가 들어가면 비싸요. 그래서 요런 유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요렇게 생겼죠. 보시면 유리 가운데 요렇게 또 테이핑을 해가지고 사이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두 장인지 잘 티는 안 나죠. 그래서 요런 유리를 바에다 붙이고 아니면 껴넣고 거기에다가 코킹을 사이에 쏘면은 히든바가 되는 거고, 캡을 밖에다 붙이면 캡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도 보면 복층이잖아요.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요새 로이 복층 유리를 에너지 성능 문제 때문에 많이 쓰는데, 로이 복층 유리는 뭐냐, 요 바깥쪽 유리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은 코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얇은 은 코팅을 해서 밖에서 해가 비쳤을 때 반사돼서 나가게, 뭐 이런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고 요 코팅의 저거에 따라 색깔이 좀 나죠. 반사도의 차이가 난다 그럴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유리의 컬러도 굉장히 중요해요. 못 쓰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지고, 이 유리면 색깔을, 왜냐면 되게 넓은 면인데, 건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 색깔에 따라 얼마나 많은 느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또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요새는 좋은 유리색을 찾아서 계속 그것만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런 건물의 유리 컬러, 요런 진한 파란색 아니면 또 이런 진한 녹색, 뭐 이런 계열을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좀 오래된 건물들이 요런 원색 계열의 진한 색을 많이 썼고, 요 건물은 이제 제가 강남 회사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아 가장 이쁘다 하는 유리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색 느낌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건 사진상으로는 몰라요. 실제로 가서 너무 빛이나 이런 반사도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딱 보시면 여기 보면 얘는 벌써부터 이런 초록색이죠. 좀 뭔가 촌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진한 브라운 톤, 이 건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한데 이런 연두색 톤, 저 멀리 이런 하늘색 퍼런 톤,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또 완전 미러,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어느 정도 투명도도 있으면서 이런 살짝 이런 로이 코팅, 은 코팅 적절하게 코팅이 돼가지고, 아 요런 느낌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요런 거.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요 건물, 요 건물도 아 지금 사진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실제로 보면은 얘는 아까 그 건물보다는 은 코팅이 좀 더 많이 돼 있는지 반사도는 좀 더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얘도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리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 이거는 뭐 저의 고질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만큼 좀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튼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그 판넬 부분까지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건물의 외장, 그러니까 외벽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커튼홀이나 유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부족하고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니까요,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